이번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군 스포츠파크 주변입니다. 야트막한 구릉지와 농경지, 야구장이 있는 이곳 땅속에 단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작성한 단층 지도입니다. 이번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하멸 단층인데요. 부안에서 익산, 부여 방향으로 수십 킬로미터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현장으로 연구원들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최소 육상에서 한 80km 정도의 길이를 보이는 단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은 이 단층 중 수백 미터 구간이 깨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500m 정도 되는 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진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살아 움직이는 단층, 활성 단층이 있는 겁니다. 지진이 났을 때 진원에서 100km나 떨어진 대전의 CCTV가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진도를 보면 진도 2 이상의 흔들림이 멀리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부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멀리서도 느껴진 원인은 지하 8km의 얕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진파를 일으키는 곳이 지표와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지진파는 훨씬 좀 더 세게 또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진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여진 규모는 4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여진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 2, 3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 3일 정도면 아마 안정화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지 않고 미소진이 또 증가하면서 다른 큰 지진이 연결돼서 올 수도 있죠. 그동안 서해안에 큰 지진이 드물었던 건 현대적 지진 관측 역사가 짧아 발생 주기가 긴 서해안 지진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지진은 나름대로의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왔는데 우리가 관측해온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쌓인 에너지를 일시에 분출할 때는 파괴적인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라도에서도 규모 6이 넘는 큰 지진이 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1455년에 순천에서 한 6.4 정도 되는 지진, 추정 규모지만은 그 정도의 발생했던 걸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규모는 한꺼번에 움직이는 단층의 길이와 규모에 비례합니다. 전문가들은 전북 지역의 최대 지진 규모를 6.5로 추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단층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건 전북 부안에서 익산 쪽으로 이어지는 하멸 단층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계속되는 여진 같은 것도 분포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탐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 연구가 초보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활성단층은 한반도 동남권 16개, 나머지 지역은 단층 구조와 지진 가능성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멸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유력시되지만 근처 다른 단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단층 연구는 2016년과 2017년 경북 경주와 포항 지진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단계로 영남권 조사가 시행됐고 지금은 2단계인 수도권과 충청권 조사가 2026년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호남권과 강원권을 거쳐 우리나라 전역의 조사 완료 시점은 2036년입니다. 중요한 원전도 있고 지진도 많이 나니까 그쪽 지역을 먼저 했고 이제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산다고 그래서 수도권을 2단계 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호남권인 이번 부안 지진으로 조사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활성단층이 파악되고 최대 지진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으면 지진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물의 내진 설계율은 작년 7월 기준 16.4%. 특히 전북과 전남은 내진 설계율이 13.6%와 10.6%로 더 낮아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